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교회에 이 편지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서양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 궁전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쓰여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딱 마주했던 현실이었어요. 몸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감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둡고 축축하고 그런 지하 감옥. 바울의 감옥 생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그의 모든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 감옥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오히려 놀랍게도 오늘날로 치면 원격 사무실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환경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바로 이 특별한 원격 사무실에서 그는 훗날 세상을 바꿀 4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편지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냥 힘없는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기 상황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렸죠. 이게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는 자신을 죄수가 아니라 사슬의 메인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묶여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공식적인 대표자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실제로 그가 받았던 대우는 놀랄 만큼 괜찮았어요. 혐의 자체가 워낙 약해서 로마 관리들이 꽤 많은 자유를 허락해줬거든요. 바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자신의 감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한 곳에 갇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국제적인 운동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바울만의 정말 놀라운 원격 리더십 플레이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전략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4단계 전략, 이거 정말 치밀합니다. 자, 첫째, 그냥 아무데나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했고요. 둘째, 편지를 그냥 소식 전하는 종이로 쓴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직접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한 거죠. 셋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현지 리더들한테 권한을 팍팍 주면서 자비분신처럼 일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편지를 통해서 따뜻한 개인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묶어냈습니다. 근데 그의 전략적인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걸 꼭 이웃 교회랑도 돌려보라고, 공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거 뭐죠? 거의 최초의 컨텐츠 공유 전략,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럴 마케팅인 셈이죠. 애초부터 메시지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널리 퍼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바울의 전략이 더 대단한 건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공동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아주 세심하게 조절했는데 이 점이 빌립보와 골로새라는 두 도시의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확 달랐어요. 자기가 직접 세운 빌립보 교회하고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직접 키운 리더 에바브라를 통해서 원격으로 하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같은 중심축, 즉 허브에 머물면서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냅니다. 그럼 그 리더들이 마치 바퀴살, 스포크처럼 각 지역으로 쫙 뻗어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의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요, 이 편지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단순히 이런 배포 전략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죠. 진짜 핵심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힘, 바로 컨텐츠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건 뭐 거의 그의 최고 히트곡 모음집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음가짐이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조언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삶의 지혜를 넘어서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탁월함 같은 아주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은 공동체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비전을 보게 만든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감금이라는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 그 제약은 뭔가요? 어쩌면 올바른 전략과 약간의 관점 전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